자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. 2022년 11월 8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LB는 전일 대비 0.27% 상승한 37,4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. 뭐 진짜 요 37,500원 언저리 요 라인에 정말 꿀을 발라 놓은 것 같습니다. 이 자리가 뭐가 그렇게 좋은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네요. 오늘은 뭐 코스닥도 좋았고요. 코스피도 좋았습니다. 정말 그야말로 불장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LB는 아쉬운 모습이었다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뭐 오늘 엘생 같은 경우는 오늘 중국에서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. 중국에서 파이로티닙 혁신 치료제로 지정되었다라는 소식에 엘생이 그래도 오늘 나름 좀 좋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의미가 그래도 좀 있는 게 물론 답답은 합니다만 보시다시피 나름 윗꼬리가 좀 달렸어도 거래도 조금 나왔고 글쎄요, 이렇게 바닥을 좀 탈피하려고 하는 노력이 그런 노력이 보였다는 게 그래도 좀 인상적이긴 합니다. 엘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뭐 물론 확 이렇게 그냥 빵 대량 거래 터지고 빵 터져줬으면 더 좋을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바닥을 좀 탈출하려고 하는 시그널을 좀 보여준 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. LB 같은 경우는 뭐 엘생만큼 좀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도 이렇게 지지를 좀 잘 받고 반등하려고 좀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엘생 같은 경우는 반등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온 거고 LB는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을 딱 자리 잡고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한번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. 뭐 LG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. 확실히 지지는 좀 잘 되고 있는 모습, 엘글도 뭐 비슷한 모습이고요. LG랑 좀 비슷한 모습,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기간 조정을 좀 양호하게 해준 모습인데요. 뭐 좀 정리를 해 드리자면 매일 드리는 이야기도 좀 그렇다만 이번 주까지는 좀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. 그래서 다음 주 초 이벤트를 기다리지 않을까. 그래서 지금 좀 지루해도 좀 더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. 그렇게 보입니다. 이제 수요일이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보죠. 지금껏 잘 기다렸으니까요. 잠깐만 좀 시장을 보시면 큰 흐름은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고요. 또 저도 뭐 몇 차례 언급을 했는데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해선 파월이 좀 거칠게 말을 했어도 이미 시장에서는 이미 다 반응을 한 듯한 모습이고요. 일단 단기 이슈로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것도 크게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오늘 IMF 총재가 CPI 물가 지수가 정점을 찍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. 오늘 다행히 보시다시피 환율도 안정이 되면서 1,400원 밑으로 정말 오랜만에 이게 사실은 지지라인이었잖아요. 요 밑으로 그것도 개파라고 떨어진 게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여져요. 그래서 오늘 환율이 안정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좋았는데요. 최근 시장 특징을 보시면 보시는 게 코스피죠. 코스피가 좀 급하게 올라갑니다. 코스닥보다는 코스닥은 조금 뭐랄까 좀 밋밋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낫고 미국 시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보다는 다우가 좀 더 나아요.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시점에 리스크가 큰 종목보다는 좀 안정적인 재무 리스크가 크지 않은 종목에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재무 리스크가 크지 않은 종목에서 매기가 이렇게 쏠린 것 같습니다.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요 5대 메이저 업종의 순환매가 돌면서 오르고 있고요. 전 업종이 과대 낙폭이다 보니까 우량한 종목들 우선으로 순환매로 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. 뭐 IT, 차, 철, 뭐 건설 이렇게 좀 순환매로 올리는 그런 모습이고 특별히 주도주는 없습니다. 당연히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니까 주도주는 없고요. 과대낙폭 상황에서 그날 이슈로 현재는 순환매가 들고 있는 모습이고 아마도 당분간도 좀 대형주 위주의 순환매가 도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좀 높아 보입니다. 글쎄 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전혀 의미는 없고요. 대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
있어 보여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도 선에서 들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. 그 바이오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실 저도 바이오 이야기는 좀 많이 민망해요. 왜 그러냐면 2020년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 바이오를 1군, 2군, 3군으로 구분이 가능하다. 그래서 1군이 삼바, 셀트, LB가 되어서 시장을 올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, 정말 창피합니다.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 뭐 결과만 놓고 보니까 셀트도 뭐 이 당시 때 뭐 많이 갔었고, 삼바는 사실 더 창피하죠. 삼바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요게 요 정도 선에서 뭐 마감을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100만 원까지 넘어갔으니까 어찌됐든 2020년도 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다시 쥐구멍이 있으면 좀 숨고 싶을 만큼 좀 많이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좀 창피한데요. 그 이유는 우리 LB만 안 갔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때 2020년도 때는 사실 코로나 이슈 때문에 백신 치료제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뭐 요런 쪽에 종목들이 간 건데, 그 산업별 주기 사이클이란 게 있어요. 사실 바이오주를 보시면 다시 좀 셀트 차트를 봐야 될 것 같은데 2017년 후반 때 엄청 올랐어요. 셀트 얘를 시작으로 해서 정말 2017년 하반기 2018년 초까지 바이오 광풍을 일으켰습니다. 요 셀트를 필두로 해서요. 그래서 이 당시 때 뭐 이름 끝에 뭐 바이오, 제약, 뭐 매드 들어간 거는 뭐 시장에 편승해서 다 좋았었습니다. 이 당시 때 사실 LB도 좋았었어요. 2017년도 요때 후반 때 해가지고 LB도 이 당시 때 재료가 나왔거든요. 많이 나왔었는데 그 전반적으로 요 당시 때는 2017년 때는 바이오가 좋았기에 LB도 물론 재료는 있었다만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, 글쎄요, 이미 이제 2017년 하반기라고 하면 5년 사이클 주기가 되긴 됐습니다.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2020년도 때는 이제 백신 치료제 코로나 때문에 좀 부각이 돼서 그런 거고, 전통 바이오도 이제 5년 사이클 주기가 됐고, 또 사실 세상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면 한 단계씩 발전합니다. 그 최근에는 전기차 2차전지가 그랬잖아요. 그래서 2020년도 때 물론 그 당시 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각 국가마다 재정 정책, 화폐 정책을 펴가지고 유동성 장세가 돼서 특히나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주도주로 올라간 모습이긴 했지만 여튼 세상을 변할 그런 패러다임이기도 했었고요.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뭐 주기도 그렇고 세상을 좀 바꿀 패러다임이 이번에는 좀 바이오이지 않을까. 좀 전에도 말했지만 사실 과거 얘기하니까 좀 창피한데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물론 좀 창피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좀 그러지 않을까. 왜냐면 현재는 글쎄 뭐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죠.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경기 안 타는 업종이 바이오이기도 하고요. 또 우리나라에서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이제 하나씩 성과를 내고 있어요. 그 중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게 사실 우리 LB죠. 그것도 이제 동시다발적일 걸로 좀 좋게 보자면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, 게다가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지속해서 바이오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LB를 시작으로 해서 바이오 쪽이 산업 주기면도 그렇고 기술 발전면도 그렇고 좀 지금 당장은 뭐 시장에서 대형주 위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뭐 주도주가 특별히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순환매로 도는 것 같고, 만약에 이제 확실히 얘네들이 성과를 내주면 주도주가 이쪽 바이오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주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봤습니다. 그래서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. 이번에는 나중에 창피함이 없이 이 예측이 좀 맞길 기대해 보면서요.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꿀 발라놓은 것 같은 우리 LB인데 이제 꿀 LB가 정말 찐 꿀 LB가 되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좀만 더 힘내보죠. 내일은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